안녕하십니까, 운석커피 황진혁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맛있는 커피를 최소한의 원두를 사용해서 추출할 것인가 입니다. 최소한의 원두를 사용해서 맛있는 커피를 추출하는 게 아니라 맛있는 커피를 최소한의 원두를 사용해서 추출하는 게 목표입니다. 1번 목표를 맛있는 커피로 두자는 거죠. 맛에 초점을 맞추고 원두량을 정하자는 거죠. 최근에 이제 한 달 전쯤인가요? 커피 지수가 450을 찍고 럼프형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자산시장이 폭락하면서 커피 가격도 340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약간 수직 낙하하듯이 떨어졌거든요. 저는 조금 더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나중에 따로 이제 영상으로 다루겠습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전 때에 비하면은 거의 지수가 1.5배에서 2배 정도 높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즘에 원두를 드시면은 원두 가격이 왜 이렇게 올랐어?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스페셜티 커피, 에디오피아 커피라던가 게이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이 상승폭이 컸죠. 근데 조금 열받는 거는 가격은 올랐는데 품질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열받기는 합니다. 어쨌건 간에 이렇게 좀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사실 스페셜티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선뜻 구매하기가 좀 망설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노선이 한 200g 23,000원에서 4,000원 사이인 것 같아요. 그 이상 가면은 솔직히 조금 부담되거든요. 그래서인지 이제 원두량을 줄이는 레시피가 많이 나오고 있고 원두량을 적게 쓰는 드리퍼도 많이 개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의 초점은 그냥 11g 레시피, 12g 레시피 이렇게 레시피 하나를 전달드리는 것보다는 커피량을 얼마나 써야 하는지를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레시피 14g 레시피를 공유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레시피는 14g의 원두를 써서 1:18 비율로 추출하는 레시피예요. 이 원두가 많고 적음을 정하려면 기준점이 있어야겠죠. 즉 제가 14g을 사용하는 이유는 제 기준점이 10온즈짜리 컵이기 때문이에요. 아이스로는 14온즈 컵이 기준이기 때문에 저는 14g의 원두를 사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보다 컵 사이즈가 좀 더 크다면 더 많은 원두를 사용하는 게 최소 원두량일 거고요. 그리고 이거보다 컵 사이즈가 작다면 더 적은 원두를 사용하는 게 맞겠죠. 즉 이 기준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서는 이런 컵을 기준으로, 집에서 드시는 분들께서는 부어 마시는 그 머그컵의 용량이나 텀블러의 용량을 보면은 얼마만큼의 커피를 추출해야 될지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되실 거고 그걸로 어느 정도의 원두를 써야 될지도 가늠이 되실 거예요. 제가 추천드리는 비율은 이제 라이트 로스트에서 미디엄 라이트 로스트 같이 약배전 혹은 중약배전 커피는 커피 원두 1g당 물을 붓는 양을 17에서 18 정도를 추천드리고요. 중배전은 15에서 16, 간배전은 12에서 14 이렇게 배전도가 올라갈수록 물을 붓는 양을 줄여주시고 배전도가 낮아질수록 물 붓는 양을 늘려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1:18 이상으로 가버리면은 커피가 조금 떫어지고 너무 연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출 비율은 앞서 말씀드린 거를 추천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4g의 원두를 사용할 거고요. 저는 이 컵에 들어갈 만한 210에서 220ml의 커피를 한번 추출해 보겠습니다. 최소 240에서 250 정도를 부어줘야겠죠. 그래서 필터를 뜨거운 물로 린싱을 해주겠습니다. 물 온도는 95도로 추출을 해줄 겁니다. 분쇄는 코만단테 그라인더로 26클릭을 사용을 할 거고요. 만약에 EK43을 쓰시는 분들은 11번 추천드려요. 근데 이게 그라인더가 0점에 따라서 다 분쇄가 약간씩 다르거든요. 되게 미세하게 다 달라지기 때문에 입자로 하면은 900에서 1100 사이를 타겟팅 하시면 좋습니다. 한번 분쇄를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전동이 있으니까 엄청 편한 것 같아요. 이 커피의 재미는 이 그라인딩한 향을 맡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스 브리사스 게이샤는 게이샤 특유의 제스민 향도 나긴 하지만 레몬그라스 향의 타격감이 굉장히 좀
폭력적이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커피를 부어주고 항상 평탄화 잊지 마시고요. 만약에 좀 그라인더 코만단테나 이런 게 없다 그러면은 좀 깔끔하게 드시려면 붉은 소금, 그리고 조금 찐득하게 드시려면 소금 굵기로 분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추출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는 35g을 푸어링 해주세요. 그 다음 타이머를 눌러줍니다. 약 35g을 유속으로는 초당 4에서 5g의 가는 물줄기로 부어줬어요. 부을 때는 항상 외곽에서 가운데로 부어주세요. 20초가 되면은 마찬가지로 유속을 4에서 5g으로 유지한 채로 150g까지 부어줍니다. 이제 1분까지 기다려주세요. 1분이 되면 추가로 100g을 부어서 250g으로 추출을 마무리합니다. 마찬가지로 4에서 5g의 가는 물줄기로 부어줍니다. (250까지) 부어주세요. 교반이나 이런 태핑은 이번 추출 레시피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교반을 하거나 태핑을 하면은 미분이 위로 뜨면서 커피가 굉장히 깔끔하게 추출이 되는데요. 이번 레시피는 적은 양의 원두를 쓰기 때문에 미분이 너무 많이 제거가 되어버리면은 농도 자체가 높게 추출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분이 추출돼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런 태핑이나 교반은 하지 말고 조금 커피 펌 모양이 안 좋고 웨이브 필터 사이사이에 원두가 끼어 있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기다려주세요. 확실히 원두를 적게 쓰는 거는 이 코니컬 그라인더보다는 플랫버가 더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수율이 원래 높게 찍히다 보니까 적은 양의 원두로도 커피 자체가 진하게 잘 나옵니다. 코니컬은 향은 잘 나오는데 농도가 플랫에 비해서 좀 약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추출 시간은 2분 40초에서 45초 추출됐거든요.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린 EK43 11번의 그 마이크론 입도도 하면은 보통 3분에서 3분 2, 30초에 추출이 될 거예요. 이건 약간 그 버 형태에 따른 이런 입도 모양이나 분포의 차이에 의해서 이런 추출 시간이 차이 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플랫이 3분 초과한다고 과다 추출 뉘앙스 맛이 심하게 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추출 시간이 막 4분 이렇게 되지 않으면 드시는데 크게 무리 없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확실히 코니컬 그라인더는 이 향 자체가 깔끔하고 약간 차같이 은은하게 풍기는 게 매력인 것 같아요. 이래서 두 개 다 있어야 된다고 하죠. 확실히 레몬그라스 향미가 풍부하게 잘 느껴지네요. 맛의 농도는 EK43이 더 찐득하고 맛있긴 합니다. 근데 향의 섬세함이 좋네요. 특히나 이 코만단테는 식었을 때 뉘앙스가 저는 좋더라고요. 굳이 코만단테가 아니더라도 이런 핸드밀, 코니컬버는 약간 식었을 때 그 깔끔한 차 같은 질감과 그리고 그 섬세한 향미가 균형을 이루면서 굉장히 맛있고 편안한 커피를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따뜻한 거는 이렇게 추출을 마무리하고요. 다음은 이제 아이스 추출을 하겠습니다. 이 아이스를 준비하는 동안 커피가 약간 식어서 다시 마셔보는데요. 확실히 코니컬은 약간 식었을 때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자, 아이스는 원두 15g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분쇄도는 코만단테로는 22클릭으로 줄여줬고요. EK43은 9.5 추천드립니다. 역시나 손으로 갈면은 좀 빡세기 때문에 저는 전동 킷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이 필터를 린싱한 다음에 서버에 얼음을 5개 넣어주세요. 얼음을 무게로 치면 한 75에서 80g 정도 나옵니다. 집에서 추출하실 때 돌 얼음 같은 거 쓰신다고 하면은 75에서 80, 85까지도 괜찮습니다. 무게 맞춰서 이렇게 서버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확실히 전동이 편해요. 자, 한번 이게 분쇄가 고우면은 분쇄향이 더 작살나게 나와요. 진짜 레몬그라스 향 미쳤네요. 이거 저희 그 스토어에 판매하고 있는데 저희 스토어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판매하면 꼭 한번 드셔보십시오. 커피 콩파스라고 하는 생두업체에서 수입하는 건데 진짜 저희는 200g 26,000원에 지금 팔고 있거든요. 생두 가격이 1kg에 58,000원이에요. 근데 가격 대비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저랑 관련 없는 곳입니다. 콩이 근데 너무 신선하고 밀도가 너무 높아서 좀 로스팅할 때 빡세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15g을 22클릭으로 담아줬습니다. 마찬가지로 35g을 푸어링 해줄 거예요. 유속도 초당 4에서 5g 유지해주고 부은 다음에 타이머를 눌러주세요. 저희가 습관적으로 가운데 먼저 붓기 때문에 항상 가운데 쪽이 과출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외곽에서 가운데로 이동하면서 부어주는 편입니다. 두 번째 푸어링은 20초가 되면요 100g까지 부어주세요. 1분이 되면 150g까지 부어주세요. 유량을 일정하게 가는 물줄기로 유지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빨리 부어서 너무 위에까지 차버리면 추출 시간이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유속을 유지해주세요. 그 다음 1분 30초가 되면 30g을 푸어링해서 마무리해줍니다. 그러면 총 180g을 푸어링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동안 이제 잔에 얼음을 채워오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얼음 녹는 거 제외하고 한 150g 정도가 추출될 거예요. 농도차가 나기 때문에 흔들어서 농도차를 없애주고 14온즈 얼음을 채운 잔에 부어줍니다. 그러면은 얼음을 좀 많이 넣긴 했는데 어쨌건 가득 차죠.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맛도 레몬그라스 향이 너무 잘 나고요. 근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확실히 이런 농도감은 플랫이 더 좋기는 해요. 네, 이 코만단테로는 만약에 그런 농도감을 원한다고 하시면은 제가 오늘 알려드린 분쇄도보다 각각 2클릭 정도 더 곱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슷한 분쇄도에서 이 플랫버와 코니컬버의 이런 뉘앙스나 텍스처 차이이기 때문에 A라는 맛을 나타내도록 만들어진 그라인더를 어거지로 B랑 똑같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용도가 달라서 이 느낌 그대로 즐기시는 게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지 않나 싶어요. 확실히 좀 이 깔끔한 차를 먹는 것 같아요. 레몬그라스 향이 너무 좋네요. 단맛도 시러피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추출할 커피의 양을 정하고 따뜻한 커피, 아이스 커피를 최소한의 원두의 양을 사용해서 추출하는 레시피를 알려드렸어요. 이번 영상을 통해 좀 전달드리고 싶었던 거는 사실 우리는 얼마를 써서 어떻게 추출할 것인가에 대한 영상과 이야기는 많이 풀려 있는데 얼마만큼 추출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서 기존의 영상과는 좀 다르게 먼저 추출량, 그러니까 기준점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한번 추출해봤습니다. 저와 같이 요만한 사이즈의 컵에 혹은 집에서도 요만한 머그컵 정도의 사이즈의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알려드린 레시피를 참고하시면은 적정 용량으로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용량보다 더 적게 커피를 드시는 분들은 다른 10g 레시피, 12g 레시피 이렇게 많은 바리스타 분들께서 올려주신 레시피를 참고하시면은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적은 원두를 써서 너무 많은 양을 추출한 커피는 맛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너무 많은 양의 원두를 써서 너무 적게 추출한 커피만큼 자극적인 커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이게 저희가 사실 커피는 좀 취미의 영역이 강하잖아요. 근데 취미를 할 때 재미보다 가성비를 우선으로 따지게 되면은 그 어느 순간부터 그 취미의 목적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성비는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 그럴 때는 취미로서의 재미를 1번으로 두고 낭비되는 거를 제거해가는 게 좀 더 개인적으로는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짓수를 취미로 하는데요. 래시가드 막 8만원, 10만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더 싼 것도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래시가드를 입고 싶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 내에서 그 브랜드를 정하고 그 내에서 이제 최대한 이제 색깔도 비교해보고 이렇게 소재도 비교해보고 하면서 가성비를 찾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가격을 먼저 정하고 도복이나 래시가드 같은 거, 파이트 쇼츠 이런 걸 정하면은 입어도 멋이 안 나요. 그러면은 좀 취미로서의 어떤 행복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취미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죠. 그래서 커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커피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사실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가성비 위주의 어떤 추출이나 혹은 가성비 위주의 원두 선택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가성비보다는 말장난이긴 하지만 가심비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재미나 행복도가 있어야 취미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너무 아끼다 보면 또 재미없어지잖아요. 어느 정도는 좀 너무 원두량 줄이고 그러는 것보다 적정한 원두를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너무 많은 원두를 썼다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저도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원두를 썼던 것 같다. 그러니까 굳이 이 몽도를 만들어내는데 이 정도의 원두량이 필요했을까 하는데 그 당시에는 부족하기도 했고 모르기도 했고 사람들의 입맛도 이제 그 당시에는 좀 센 거에 많이 적응이 돼서인지 그때는 되게 많은 원두를 썼는데 사실 어차피 그래봐야 추출할 수 있는 양은 18에서 22%거든요. 그거보다 더 추출해도 아직까지 30%까지 막 이렇게 엄청나게 고수율로 추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그렇게 커피를 버려가면서 추출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적은 레시피를, 그러니까 너무 많은 원두를 썼을 때는 너무 낭비가 심했다라고 생각했고 너무 적은 걸 썼을 때는 너무 좀 짜치는 느낌도 들어서 어떻게 하면 낭비를 줄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오늘 영상처럼 이렇게 기준점을 잡고 그 기준점 내에서 최소한의 원두를 쓰는 거를 찾고 테스트해보고 그리고 괜찮았을 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콜롬비아 라스 브리사스 게이샤 어시드 조금 저렴한이라는 표현 쓰기 싫지만 합리적인 가격 200g 26,000원에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 중이에요. 조금 이렇게 괜찮은 가격에 판매하는 이유는요, 좀 많이 볶아보고 싶어요. 이 생두를 좀 보면서 이걸 좀 더 많이 볶아보고 싶다. 좀 이 포텐셜을 얼만큼 끌어낼 수 있을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일단은 가격을 그렇게 책정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